다시 저희 이제 또 만족분님 3번 지난 100년간 기억나는 도시계획가와 최고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최고의 도시계획과 넌 뒤에 사진 저 있잖아. 이 그런 계속 지금 사진 봤다고. 이 가운데서 찾아야지. 저 가운데 계신 분 말이죠. 저쪽에 여기서 찾아야지. 저 최고의 도시계획가가 여도 못 끼가 이거 되겠어?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최고의 도시계획가라 하니까 아이들 기억에 남는 이랬잖아. 기억에 그걸 잘했어. 최고의 이랬으면 내가 이걸 분석을 하자면 수백 명일 텐데 100년간 일제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백 명 그걸 내가 분석을 해가지고 비교 분석해가지고 누가 했는데 기억에 남는 이거 내 기억이라고 합니다. 내 기억이니까 결국은 내가 같이 일하셨던 이분들 그리고 특히 내 앞에 가신 선배님들이 한테 물론 제자나 후배한테도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은 이런데 내가 머리에 이렇게 기억이 남는 겁니다. 가장 위대했다 그건 아니야. 내 기억이 김한재한테 기억에 남는 분이 오래 갈 수 있는 분이 세 분이야. 늘 그 이야기를 가끔 해요. 근데 한 분은 박병주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기에 몇 대고 박병주가 4대. 예. 4대인가? 예. 그렇죠. 4대인데 4대가 그 앞에 거는 어떻게 5대로 되어 있습니다. 5대로. 네. 5대로 돼 있네. 5대. 5대. 네, 네. 5대. 일대가 워낙 오랜 고마워. 기간에서 그 박병주 돌아가셨어요. 분 연세가 노영희 교수님보다도 회장은 노영희 교수님이 먼저 하는데 연세가 한 3세 정도 앞섭니다. 그분이. 그런데 이분은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공부를. 일본서 고등학교 나왔어. 고등학교. 공고인지 나왔는데 와서 독학도 하고 또 주택공사에 있는 주택연구원 있잖아. 연구소. 거기에 또 오래 근무를 하시고 그리고 독학을 많이 했어요. 독학을. 그리고 이분은 뭐가 강한가 하면 실무에 강합니다. 실무에. 그래서 우리나라 도시계획에 실무에 관여를 많이 해요. 정부에, 자치단체에. 그래 나도 많이 따라다니지. 옆에 조교도 따라다니고 이런데 실무에 강하고 인간성이 좋아요. 인간성이 좋아야 기억이 오래 남는다. 또 문제가 있으면 그건 실내 가만히 있어도 생각도 하기 싫어요. 그렇지. 그래서 사람이 아주 좋고 실무에는 강합니다. 계획하는 거 지금 보면 허판에 가서 뭐 하는 거, 또 세미나 하는 거, 실제 가서 구미에 가가지고 이제 구미 도시계획을 이제 해요. 그걸 우리가 해줘서 하고 보면 참 강하구나. 두 번째 또 한다면은 윤정석 교수님 또 그것도 또 돌아가지고 이제 이런데 험이 하나 있으면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정신을 잃어요 가끔. 그래가지고 감옥에도 갔다 오고 저 삼천포에서 잡혀가지고 갔다 오고. 그래 사모님이 항상 우리 학회에 이 회의를 하고 나서 저녁을 먹으러 가면 옛날 분들 지금 요새 여러분들 보면 술도 안 먹고 이랬는데 옛날에는 고래야 전부 여기 위에 내 앞에 있는 분들 다 고래니까 나도 반고래 됐지. 그래가지고 주종은 참 윤정수 밖에 꼭 차를 가지고 사모님이 와고 그래서 내가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 김정수
그만 먹어. 내가 저는 별로 안 먹어요. 이렇게 말고 저 육로수 좀 더. 사모님. 결국은 참 술 때문에 그래 하셨는데 이론에 강하십니다. 역시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책도 쓰시고 제자도 많이 길러내고 이래서 이론에 이분 내 실무에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 같이 안 해봐가지고. 그런데 이래 뭐 말씀하신 거 보고 또 책 쓴 거 보면 이론에 강하시고 한 사람만 더 들으라고 하면 저기 강병기라고 있어요. 강병기 교수인데 이분은 한국에서 공부를 안 했어요. 중학교 때 일본으로 갑니다. 중학교 때 밀항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일본 동경에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중학교, 고등학교, 동경대학 그래 도시계획을 하고 이랬는데 제대로 공부하시고 내가 옆에 집에 보면 일본 말은 일본 사람보다 더 잘하고 더 잘하고 이론과 실무를 전해요. 이분은 일본서 연구소에 오래 있었어. 그렇게 실무를 많이 했지. 그래서 경우가 바릅니다. 경우가 너무 발라가지고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경우가 너무 발라가지고. 그런데 많이 나한테 영향을 줍니다. 이 세 분은 내가 많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기억을 물었으니까 나는 그 이외에도 뭐 여기 자리 같이 하신 분들은 잊어버리지 않겠지 앞으로. 그런데 이제 그 선배 중에는 하고 그 다음에 최고의 도시 계획은 또 이것도 내가 비교를 할 수가 다 안 해봤으니까 모르고 내가 그저 관여했던 걸로 나한테 하라고만 역시 1번은 세종시 팔이 안으로 붙는다고 팔이 세종시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부분적으로 관여했던 창원, 울산 도시 지금도 가끔 가서 이래 돌아봐요. 시간만 되면 돌아보면 옛날 그 했던 거 잘 됐다 그죠? 하니까 괜찮고 하나 또 아무 잘 모를 거예요. 포항에 가면 써놨더라고. 포항이 자꾸 커가지고 이제 공업단지 되기 전에 조만해 포항이. 그래도 시는 빨리 됐더라고 포항. 그래가지고 포항시 도시 기본계획 제1차 첫 번째 포항에 모든 도시가 첫 번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제 우리는 기본계획을 했다. 우리는 이제 기본계획. 포항시 제일 먼저 만든 기본계획을 제가 했어요. 제가 혼자 한 게 아니고 이 양반들 다 데리고 수십 명이지. 환경대학원. 내가 이제 영국 총괄 책임. 내가 책임자예요. 야 그때 미국에서 막 돌아가지고 잘 알도 못하는데 말 그 몇 개가 죽다 살았어. 그래가지고 포항 도시 지금 가서 내 이래 보면 내가 했던 거는 흔적도 없고 지금은 뭐 얼마나 커져났는지. 그래도 첫 번째 했다는. 그래서 가서 뭐 회의하거나 저녁을 먹게 되면 시장이나 그 뭐 도시계획국장이나 뭐 이래 이봐요. 포항시장이요. 그럼 예. 포항시 도시 기본계획을 언제 했어요? 이래. 언제 했지? 옆에 자기들 부하들 보고 그러면 1973년 네, 1973년에 우리가 해. 그 누가 했어? 총책임자가. 이러면 거의 몰라. 모르죠. 그것도 모르고 시장을 하고 국장을 하지. 지금 선생님 하셨으니까 당연하지. 농담을 하고 이래. 그렇게 나한테 모른다면 세종시하고 포항시 기억하는구나 우리. 그럼요. 기억하는. 제가 거기 어릴 때. 표, 그림, 사파 이런 걸 전부 제가 했거든요. 아이고 저런. 아이고 고마워라. 고생을 많이 하셨던 모양이에요. 기억에 남는 거 보니. 근데 우리가 동숭동 여관에서 아까 했잖아. 여관에 방을 몇 개 해가지고 거기서 작업했어. 세 번째 지난 도시계획 100년 기억에 남은 도시계획
국가와 최고 도시 계획은 뭐 이래 나왔는데 난 이제 국토연구원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금 생각하니까 일산 신도시 계획과 분당 신도시 계획을 국토연구원에서 맡았어요. 저그 최 박사 돌아갈 때. 그런데 그 당시에 일산은 안근혁 박사가 하고 그 일산 신도시는 그 누구죠? 그 정 누구지? 예, 정석희. 어? 정석희. 정석희. 정석희 맡아 했는데 그 당시에 지금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도 분당 들어갈 때 거기 들어가면 서현역 건너편에 있는 것이 시범단지입니다. 시범단지에 처음으로 내가 기억에는 도시 설계 개념을 도입했었다. 난 그렇게 보는데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도시 계획 개념을 도입하면서 이 시범단지에 그 뭐라고 할까 심지어 아파트의 높이 또 똑같이 이렇게 무슨 뭐 층 같은 게 아니고 높게 낮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도시 설계 개념을 거의 도입한 최초의 신도시가 아니냐. 지금도 내가 갈 때는 야, 그 참 잘 됐다. 안근혁 박사 멋지게 했다. 그거 말이야. 올방돌방 서 있는 모습이 자연스럽고 참 좋아요. 이제 그런 도시 설계 개념을 도입한 분당 신도시 또 그 신도시 분당에는 단천과 중앙공원 이런 게 이게 이제 유명한 테마로 살아 있고 일산은 인공호수 그 인공호수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그런 등등에 있어서 많이 잘된 그런 도시 계획은 분당 신도시와 일산 신도시가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아까 아니요. 그래, 정석희 어떤 일 박사가 하세요? 했는데 정석희 박사가 일산 신도시 계획을 처음에 하다가 예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오영태 박사, 안근혁 박사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도와갖고 그 당시에 최병선 박사가 총괄이었어요. 실장이었나? 전체 총괄. 전체 총괄이었다. 그렇지, 됐구나. 나중에 저 필요하면 이거 좀 보태세요. 난 그냥 그 당시에 내가 부원장 때예요. 그리고 이제 이제 좀 그다음에 내가 이제 저 3번인가? 네네. 3번 아이고야 100년간 너무 거창해. 거창한데 나는 이 저 74년에 내가 이제 귀국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학회하고 인연을 맺으면서 여기 지금 계신 분들 가운데 가장 내가 참 인상에 남는 기억에 이 주원 장관입니다. 이 주원 장관은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그 이름이 같다는 내가 참 썩은 달라도 이름이 같다는 것 때문에 한문이 똑같아. 그것도 둘 다 또 외자고. 그러니까 이 어른이 나를 굉장히 챙긴다고요. 심지어는 그분이 80세 생일 때 나를 부른 거야. 가보니 전부 다 여기 저 박병주, 노영희, 뭐 오석홍 그다음에 거석창을 하던 최종 최재도? 아니야. 최종 뭐라고 했어? 최종철? 아니. 학교 부회장. 그 여하튼 그런 분들이 그 당시에 전부 다 80대 뭐 나는 그때 40대인데 금방 돌아와서 얼마 안 됐는데 이 어른들이만 있고 나는 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저를 부르고 왜 아무나 모르니까 김 교수는 나하고 이름이 같아서 동명이야. 그래서 막 이런 이제 사적인 이런 인연으로 이분을 내가 참 존경하고 또 그분이 우리 학회를 창립하신 분입니다. 1953년에 수도를 환도해가지고 처음 여기 들어와서 서울이 완전히 황무지 됐을 때 그분이 서울 도시계획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도시계획학과를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만난 그 일화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아는 분은 김의원 선생하고 여기는 지금 오늘 안 나왔습니다만 장명수
그분은 장명수 선생 서울공대에서 주원 장관한테 배웠어요. 도시계획을 배웠습니다. 6.25 끝나고. 그랬으니까 그분들이 그 내용 잘 알지만 내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에 가장 우리가 존경해야 할 분은 주원 장관이 아닌가. 무슨 도시계획 학회를 만들고 법령을 만들고 그리고 초대는 아니지만 건설부 장관을 하면서 경부 고속도로 건설하고 이런 점에서 보면은 결국은 우리나라의 국토 도시계획의 이 법적인 테두리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제도 이런 면에서는 주원 장관이 이제 우리가 제일 존경할 뿐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분은 김한지 교수도 얘기했지만은 박병질 교수입니다. 참 이분은 인품이 훌륭합니다. 그래서 제자도 많이 따르지만은 우리는 뭐 제자 따르지만은 같은 그 동료로서 후배로서 우리를 가장 많이 챙겨주고 그리고 이제 회장은 못했습니다만은 나상기 교수라고 있어요. 참 우리 학교에서 어느 면에서는 잊혀진 분인데 우리 한국 전쟁을 포같은 뭐라고 하는데 포같은 우리 그 멤버인데 이분이 회장을 뭐 어떤 과정에서 여하튼 회장을 못한 그런 어떤 그 일이 있습니다. 그건 알 필요도 없고 하여튼 그런 이후에 학회하고 상당히 소원했으나 이분이 한창 이제 강병기 선생하고 박준 선생하고 한창 이 세 분이 한참 활동할 때는 우리 그 뒤에서 많이 이제 따라다니면서 이제 많이 이제 도와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럴 때 지금 여기 일산 안산근 지금 여기 있죠. 그게 그때는 78년에 반월 공업단지로 발족을 했습니다. 반월 공업단지. 서울에 있는 이 공해 그 시설들을 글로 전부 다 이전한다 해가지고 반월 공업단지라고 해서 만들 때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거기 관여를 했어요. 그 기본계획에 김한지 교수도 그때 관여했고 우리도 같이 관여했는데 나도 그 한 부분을 이제 했지요. 하면서 반월 공단을 여러 번 갔다 오고 주민 공청회도 가고 그랬는데 그때 그 나상기 교수가 상당히 그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내 나상기 교수하고 인적으로나 또 계획적인 측면에서 그분의 그 철학을 가끔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고 존경을 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그분이 또 창원기계공단도 설계를 했어. 그래가지고 거기도 또 같이 가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점에서 홍익대학교 교수님. 그렇죠. 홍익대학교 교수. 그분이 박병지 교수보다 한 살 위입니다. 나이 한 살 위입니다. 그런데 학교는 그분이 좀 늦게 되었어. 그분은 유펜에서 도시교육을 하고 이제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셔가지고 박병지보다 좀 부임이 좀 늦었어. 그러나 나이는 한 살 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상기 교수하고 박병주 선생하고 주원 장관 이런 분이 지금 초창기에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이 프레임워크를 짜고 우리 이제 그 뒤에서 참여를 하면서 좋은 경험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최고의 도시 계획 그런 건 이거는 좀 어폐가 있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계획을 해보면은 뭐 다 뭐 계획했지만 계획하고 실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플래닝하고 임플멘테이션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러냐 임플멘테이션은 시장이 와가지고 자기 또 얘기를 하거든. 자기 또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다. 내가 그 좋은 예를 우리 하나 한다면은 80년에 이 2000년대 서울 도시 구상, 도시 성장,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국제회의 했잖아요. 그때는 이 강남이 허벌판이었어. 70년대 후반. 아무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심지어는 여기 압구정 저기 무교동에서 술 한잔 먹고 강남에 가자 그러면은 택시 안 갔다고. 왜냐면 불이 없으니까 캄캄하니까 안 갔다고. 그럴 때
내가 이제 서울시에서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나보고 이제 안내를 하려고 해서 그때 그 과장이 유동주 과장이야. 유동주라고 과장이 마포구청하고 마포구청장하고 은퇴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과장으로 이제 안내를 했어. 안내를 했는데 그때 그 외국 그 참관자들이 한 20여 명이 차를 타고 왔어. 그래서 내가 그 체스터 라프킨이라는 그 교수, 그 프린스턴 교수인데 이분이 한테 내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서울시 관계자가 이제 설명을 하면 나 이제 통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게 앞으로 2000년 내에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들어설 이게 좀 잠재적인 리소스다, 리소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탐복을 한 거야. 이 서울이라는 이 대도시에 이렇게 큰 이 리소스가 랜드 리소스가 있다는 것은 이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했고, 또 그것이 우리가 그 국제회의에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강조를 했다고요. 앞으로 첨단 도시가 되고 이게 전부 다 이장로화되고 되면은 이 도시를 이 가용 토지를 이용을 해서 21세기에 맞는 도시를 건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요. 그 보고서도 그 나와 있어. 그러나 서울시 도시는 어떻게 됐느냐? 불과 5년도 안 돼가 개발 다 했습니다. 왜냐? 주택난 해소한다고 주택가 폭등하니까 어떻게 빈 집은 빈 땅은 개발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그래 주공시켜가지고 계속 주택공사 시켜가지고 짓고 토지공사 시켜가지고 하고 하니까 불과 뭐 한 10년 이내 2000년 더 되기 전에 꽉 차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획하고 실제 임플리멘테이션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의 도시계획이라는 용어는 사실 없다고. 이건 페이퍼 플랜으로 보면 최고 도시계획이지. 페이퍼 플랜으로 보면. 그래 임플리멘테이션이 이게 20년 장기 계획 이후에 그 20년 장기 계획에서 그 비전을 내놓았던 그 비전이 실제로 이게 임플리멘테이션 됐느냐 뭐 전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이런 용어는 최고의 도시 계획 이런 용어는 좀 못하겠다 이 생각됩니다. 이미 그 어떤 분들이 기억에 남으냐 하는 거는 뭐 우리가 다 모시던 분들이 뭐 결국 여기 계신 분들이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 학교 고문들 있잖아요. 그분들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걸 이제 이렇게 분류해 보면 주원 장관님은 국토학교를 창립을 하신 분이고 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 그분이 있을 거예요. 건교부의 그 도시계획위원회 있잖아요. 이거보다 먼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만든 분이니까 하여튼 이쪽 분야에서는 정말 오늘 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건설부 장관하시면서 동부고속도로 건설에 주역이 됐다. 또 그걸 일본에서 그걸 공부를 하셨다고요. 주원 장관께서 북한 출신, 그러니까 북쪽 출신에서 월남하신 분 아닙니까? 월남했지. 월남인데 흥남 예. 월남을 하셨는데 모두에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이 고속도로에 관한 거로 아마 박사학위를 받으셨을 거예요. 이 양반이 별세를 1980년대 하셨죠. 85년쯤 되는 것 같은데. 자꾸 하신 그때 제가 자꾸 하신 것 88년입니다. 내가 그때 저 버클리 훌브라이트 스칼라로 있다가 돌아오니까 자꾸 하셨더라고. 그래서 주원 장관하고 노영희 선생하고 우리 셋이 그 묘소 참배했어. 아니 그 묘소를 제가 운구를 했거든. 이걸 들고 연구하는데 그 산 중턱에 있었어요. 그래. 거기까지 그걸 끌고 올라가느라고 묘소 아주 여름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랬던 그 기억이 있어요. 하여튼 주원 장관님은 우리가 여기서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계획의 역사니까. 노인 교수님은 재미있는 게 기관 형성의 귀재예요. 처음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도시계획학과 물론 이분이 혼자 만드는 건 아니에요. 이런 기관 형성이 혼자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다 같이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중에 주도적인 분들 중에 하나였다 하는 측면에서 그런가 하면은 그 환경대학원 도시계획학과 내 행정대학원 도시계획학과 내 도시 및 지역계획연구소라는 걸 또 만드셨다고. 그러고 나서 국토연구원을 만든 데는 또 이걸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 원장을 하셨잖아요.
환경정책학회를 또 만드셨어요. 지방자치학회를 또 만드셨습니다. 이 뭐 굉장히 많은 이런 그러니까 우리 분야와 연관된 여러 분야의 이런 기관 형성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을 하셨던 분이다 하는 점에서 이분도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손정욱 교수님, 김의원 교수님 이 두 분은 김의원 총재 이 두 분은 도시계획이나 국토개발과 관련된 역사를 저술하신 분들이에요. 역사서가 우리나라에 별로 없거든. 근데 이 두 분은 일본어에 아주 능통하신 분들이야. 두 분 다. 그래갖고 일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기술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전부 그러면 근거가 있는 거냐, 또 과학적 합리성이 있는 거냐, 뭐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의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책을 읽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긴 한데 어쨌든 조선시대, 일제시대 우리 도시가 어땠느냐, 우리 국토가 어땠느냐 하는 거를 알아보려면 이분들 책을 빼면 안 된단 말이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의미 있는 분들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박병주 교수님 아까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아주 초창기 분야가 탄생하고 하던 당시에 실제 계획 수립하고 사업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고 하던 분으로서는 우리가 박병주 교수님 뺄 수가 없어요. 그 외에 이제 윤정석 교수, 강병기 교수, 또 주종훈 교수, 장명수 교수, 한근배 교수 뭐 이런 등등 고문들이 다 이제 어느 정도 일을 하셨고 이 손정욱, 김의원 교수님이 박병주 교수님이 이 다음에는 이제 2세대라고나 할까 외부에서 공부를 하시고 들어오셔갖고 이제 후학들을 가르치는데 엄청난 기여를 하신 분들이 많죠. 여기 김한재 교수님, 뭐 김원희 교수님, 최상철 교수님, 주종훈 교수님 등등 모두가 다 거기에 속하시는 분들이고 실제로 정책을 만드는 데는 많이 관여하시는 분들인데 그렇습니다. 그런 그 도시계획과가 있었고요. 누가 하나냐 하고 얘기하면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주원 장관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계획은 그래요. 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서 제일 먼저 그래도 좀 제대로 된 계획을 만들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최상철 교수께서 이제 서울시정연구원 원장 하시면서도 열심히 만드셨고,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 같은 게 이제 하나의 모범이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이렇게 쭉 보니까 청주시 도시기본계획도 괜찮아요. 우리 황희연 교수가 만든 건데 양반이 도시계획을 만드는 기본적인 시민 참여적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계획을 수립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고, 저도 사실 하나를 했어요.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을 1991년에 안상영, 당시 안상영 시장이었는데 시장이 특별히 저를 지목을 해서 그걸 좀 해달라 하고 하다가 제가 대학으로 가버렸죠. 그래서 다 끝내지는 않았는데 거의 끝난 상태에서 갔으니까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만든 사람으로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이런 정도는 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만들었던 이거니까 뭐 얘기할 수 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도시계획만 말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저기 김한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시행정수도에 관한 거, 신행정수도, 또 행복도시, 혁신도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계획들은 사업의 규모라든가 연구의 내용이라든가 정부의 의지라든가 사업 추진 방식이라든가 거기에 그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이 참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과연 다른 뭐 여기 회사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의 것이다. 이번에 그 행복도시만 하더라도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해서 이제 만들어놓은 그런 작업이고 주민 참여도 엄청 시켰고 개발업자들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LH공사도 이렇게 다 고쳐갖고
새로운 계획을 만들도록 많이 노력하고 뭐 이런 계획이기 때문에 새로운 그런 점에서는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방에 우리나라에서 국토계획 빼놓을 수가 없고요. 또 수도권 계획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 수도권 계획도 참 오랫동안 열심히들 공부를 했던 그런 것들이고 신도시 이것도 뭐 1980년대 이후에 엄청 많아지지 않습니까? 90년대부터 신도시 계획도 또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도시 계획의 형태였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밖에도 뭐 많을 텐데 이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도시계획 말씀하시기가 좀 불편하게 얘기해지고 있네요. 애매한데 그러니까 이게 도시계획이냐 도시속계획이냐 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동안 하여간 참 수없이 많은 그런 계획들이 만들어지고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크게 보면 국토계획 도시화해서 지역계획 차원에서 수도권 계획, 지역계획도 있었고 도시계획 차원에서 아까 얘기했던 도시계획의 방향에 따라서 제대로 이렇게 움직여가는 그런 계획들이 몇 개가 이렇게 있더라.